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청중이 많아서 한국말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북한인권정보센터 그리고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전 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의 주최자 입장인데 제가 저희들의 활동과 전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발표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90년대까지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피해 사건들을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었고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기존의 이 일부 책자로 나와 있는 것을 접했습니다마는 90년대 이후에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을 하면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매우 생생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피해를 향후에도 기억할 수 없고 또 이들에게 인권 피해를 가한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90년대 수많은 탈북자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 기록들을 기록하고 축적하고 보관해서 향후에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지금의 북한인권정보센터를 만들게 되었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저희들의 활동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대한 대략적인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오늘 특히 저희들 내의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주된 지금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발행하고 있는 북한인권 백서 그리고 현재 42,000건이 넘게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개 끝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활동가들과 전문가분들이 협력해서 어떻게 북한인권 개선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인권 기록을 저희들이 남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향후에 피해자에 대한 구제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인식에서 2003년 5월에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저희들 기관의 이 설립 목적은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당장은 실현할 수 없지만 이것이 가능한 시점에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피해 사건들과 그들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한 이러한 과거사의 청산 작업을 저희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3년도에 공식적인 준비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5년도가 되면 저희들이 북한인권 사건을 기록할 수 있는 저희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첫 시작할 때는 프리도스라고 하는 MST와 UNHCR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영어 문자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활용도가 높지만 한글 문자를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국에서 개발한 마투스라고 하는 상업용 프로그램을 거쳐서 현재는 영어와 한글 둘 다를 동시에 입력하고 활용할 수 있고 상호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NKDB 인권 피해 데이터베이스를 2005년부터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하고 분석한 사건들이 증가되면서 이러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좀 더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자료들을 외부에 좀 더 공개하기 위해서 저희 정보센터 내에 부설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2007년에 설립했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정부와 여러 기관에서 설립을 검토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그 기능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립되는 시점부터 매년 올해까지 북한인권 백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발표하고 있고 특히 북한 종교 자유에 대한 부분만을 따로 별도의 책으로 북한 종교 자유 백서를
2007년 이후부터 국문과 영문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북한 인권 피해 사건은 북한 당국의 인권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법기관이나 구금시설 종사자들이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들이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북한으로 방송을 보내고 있는 민간 대북 방송국 4곳의 시간을 할애해서 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 구금시설이나 조사시설 종사자들에게 북한 인권에 대한 시민 교육을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방송을 하고 있고, 또한 오늘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북한 인권 사건들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한 인적 정보를 모두 제시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사건 리포트를 국문, 영문, 일본어로 동시에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북한 인권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하나의 작업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과거사 청산 작업을 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활동들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피해 사건을 정보원들로부터 조사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이 1차적인 것이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 인권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상당수 한국에 입국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 고문에 대한 후유증, PTSD나 트라우마 같은 이러한 경험자들을 저희들이 상담하고 사회 재활을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군 포로와 납북자분들은 북한에서 수십 년의 구금 생활과 같은 경험을 하고 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 적응 교육과 상담 활동도 저희 정보센터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한국 정부의 통일부와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탁 사업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활발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 또한 출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저희들의 NKDB의 사업의 일환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 사업은 크게 3가지의 부설 조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조사와 분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 그리고 100세 출판 작업을 맡고 있고, NK 소셜 리서치는 한국에 정착하고 계신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국군 포로나 납북자의 생활, 그리고 북한 내부의 주민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착지원본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북한 생활 경험자로서 한국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납북자, 국군 포로가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북한에서의 삶의 경험은 한국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원과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는 정부 조직이 아니고 민간 조직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피해 사건을 조사하는 곳이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북한 주민들 2만 명이 넘는 인적 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가 외부에, 특히 북한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저희들의 자료가 또 다른 제2의 제3의 인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현재 남북한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돼서 좌우 간에 심각한 대립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대립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인권 피해 당사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 하는 것, 끝으로는 인권에 대한 보호만이 아닌 인권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 활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운영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립하도록 되어 있고, 종교로부터도 상업적으로도 자유롭게 운영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활동으로 인해서 기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북한 인권이 개선되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북한 당국과 북한의 사법기관이나 구금시설 종사자들이 이러한 행위가 인권 피해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향후에 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예방적 효과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부차적인 것입니다. 또한 향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이것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목적에 사용되어질지,
또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보상의 목적에 사용될 것인지 현재 시점에서 인권 정책에 대한 연구나 개발에 사용되어질지는 현재로서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그 모든 목적에 특히 피해자의 구제와 보상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조사를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고 그러한 효과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전문 인력들이 좀 더 양성되어져서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촉구하는 것도 부차적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대한 소개이고요. 그 안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2007년에 설립되어져 있는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그 업무 중에서도 북한인권 피해 사건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것을 백서 형식이나 리포트 또는 다른 출판물 형태로 제공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행하는 백서는 2007년부터 국문영문 백서로 발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백서와 달리 저희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비판이나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건을 통계 처리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얼마만큼 발생했고 이 사건들의 피해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고 피해 결과는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제시할 뿐 이것에 대한 판단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독자들의 몫이고 각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것을 비판적 가치에 대한 개입 없이 제시하고 이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서는 매년 발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북한인권 백서 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종교자유 백서 그리고 지난해에 나왔습니다마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북한의 구금시설에 대한 단행본 책자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출판물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수집해서 분석한 사건은 42,408건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백서에 포함된 사건이고요. 동독에서 발생한 인권피해 사건을 서독 정부가 30년간 조사했고 그 결과를 통일된 91년에 공개했는데 그 사건의 수는 41,370건이었습니다. 서독 정부가 조사한 30년간의 동독 인권피해 사건 41,370건과 비교하면 저희들이 10년 넘게 조사한 북한 인권피해 사건 42,408건은 그것을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건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시민적 자유권에 대한 것이 61.4%를 차지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권피해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모으면서 접수하게 된 북한 인권피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물 파일은 23,437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87%에 해당하는 24,009명은 피해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3.7%에 불과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인터뷰를 하는 대부분은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이고 이 탈북자들은 본인이 증언자이면서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고 가해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인권피해 사건, 고문행위를 자행하기 때문에 가해자 인적 정보는 대단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기준으로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피해 사건을 조사했을 때 최근에 일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적어도 90년대와 2000년대를 놓고 볼 때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은 사건의 수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간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재생산권, 이주 및 주거권, 그리고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와 같은 우리 국제인권규약에서 이야기하는 A규약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B규약에 해당하는 시민적, 정치적, 자유적 권리라고 하는 부분은 2000년대 들어와서도 매우 사건의 발생 빈도가 높고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NKDB 통합인권 데이터베이스는 이 모든 42,480건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하는 사건들은 국제인권 A규약과 B규약에서 설정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북한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사건들 중심으로 조사 항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한국만이 아닌 국제사회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리도스 프로그램을 기본 포맷으로 해서 분석의 틀을 마련했고, 저희들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는 것과 동시에 하부에 서브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는데, 국군포로 정치범 수용소, 교화소, 납북자, 월북자와 그 외의 종교, 여성과 같은 하부 단위의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자료 수집 과정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 피해 사건의 정보를 가진 정보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저희들 자체적인 정학 기준에 따라서 분석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분석된 것은 이벤트와 퍼슨의 파일로 나누어지는데, 각각 200여 개의 분석 항목으로 사건과 인물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200여 개의 항목은 거의 모든 사건과 인물의 세부적인 항목들까지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된 사건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이 입력 작업은 모두 코드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자료는 상업적인 이용은 배제하지만 연구와 정책 개발, 인권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단 이것이 제2의, 제3의 북한 내부의 관계자들의 인권 피해를 만들지 않는 조건 내에서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저희들의 인권 피해 사건이 매년 얼마만큼 증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합인권 데이터베이스는, 인터뷰의 자료는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인권 피해 경험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탈북자들입니다. 또한 이 외에도 북한에서 탈출하지 않았지만 북한 안에서 북한 인권 피해 사건과 관련되는 자료들을 메모를 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준 자료들이나, 또 본인들이 집필한 단행본이나 다른 자료들, 그리고 북한 내에서 촬영된 필름, 그리고 사진, 또는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조사에 대한 자료와 판결문과 같은 그러한 자료들도 저희들이 입수해서 저희들이 분석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접근 가능하고 수집 가능한 모든 북한 인권 피해 사건들을 수집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백서를 발행할 때 포함된 자료들이 지금 왼쪽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헌 자료와 인터넷 매체, 설문 자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10명 가까운 석사 박사 인력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인력의 부족과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도 3,732명의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 자료를 분석하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3,732명의 자료가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42,000건이 넘는 사건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사건들은 앞에서 나왔듯이 16개 대분류로 권리를 나누게 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더 좁혀 들어가면 85개의 중분류, 더 좁혀서 104개의 세부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사건들은 더더욱 고문의 도구까지도 세세하게 명시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체계적인 분석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활동들을 대략 설명을 해드리면, 북한인권 기록보존소는 말씀드렸듯이 조사 분석, 북한인권 백서와 종교 백서를 발간하고 있고, 특정 주제를 가진 단행본과 보고서들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착지원본부는 말씀드린 직접적인 인권 피해 경험을 한 북한 이탈 주민과 납북자, 국군 포로들에 대한 상담과 자활 지원, 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 사업에 대한 것들은 한국에 들어오신 탈북자분들이 어떤 적응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경제의 동향은 어떠한지, 이들의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보고서 발행 작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체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10권 가까운 백서와 단행본들을 내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책들이 저희들이 발행한 책자입니다. 앞에서 우리 엘통경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신동혁의
한국에서의 국문 수기는 저희들이 2007년에 한국에서 저희들이 출판했고 지난해에 올해 이제 영국과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영어판으로 발행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탈북자들의 이러한 증언과 연구 결과물들을 공식적으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도 더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발행하는 모든 책자의 공통점은 서점에서는 잘 안 팔린다는 것입니다. 저희 창고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앞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거의 남겨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상황들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행사가 끝나면 다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가 연구조사 사업만이 아니고 앞에서 우리 최선영 연구원이 발표를 했듯이 지난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북한 인권인에 대한 빅팀스 보이스라고 하는 올해 2011년에 이건 발행했습니다만은 북한 인권 피해 사건들을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한 아주 세부적인 사건 정보들을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현재 맡고 있고요. 이러한 자료들은 이메일로 보내지고 있는데요. 영어와 한국어, 일본어로 발행되고 있는데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북한 대사관 중에서 저희들이 이메일 리스트를 갖고 있는 곳에는 이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대사관 여러 곳에서 저희들이 매주 보내는 2주에 한 번씩 보내는 이 사건 리포트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접수되면 북한 공국에 당연히 보고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2009년 1월부터 대북방송국 4곳의 시간을 저희들이 할당을 받아서 저희 연구원들이 직접 원고를 써서 북한 주민들 특히 구금시설과 조사시설에 있는 담당자들에게 고문을 왜 하면 안 되는지 구금시설에서 지켜야 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세세하게 국제인권에서 정한 원칙에 맞게 설명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실행한 사건이 외부의 그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미 그 공식적인 펀드가 거의 맞춰가기 때문에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저희들 개인적인 입장은 향후에도 이어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내에서도 매년 2차례에서 3차례씩 국내에 이런 다양한 저희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러한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11월, 12월경에 미국 워싱턴에서 저희들이 애뉴얼로 발행하는 북한 인권 백서에 대한 영문판 발행 세미나를 워싱턴에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이스라고 하는 존 서키스 대학 국제대학원과 공동으로 저희들이 이걸 하고 있고요. 올해는 미국에 있는 HRNK,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와 저희 NKDB와 사이스 3개 기관이 12월 13일 날 워싱턴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이것도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들끼리의 정보도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의 10여 명의 연구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공식적인 급여라기보다는 활동비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럼으로써도 자신들의 어떤 자존감을 통해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이사장님과 여러 우리 연구원들이 비정기적이지만 함께 워크숍을 통해서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서로의 의견들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북한인권 기록보존소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희망하는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의 어떤 방향과 원칙은 이러한 것입니다. 적어도 북한인권 피해 사건과 관련되는 기록의 관리와 보존은 정치적인 독립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적어도 북한인권 문제만큼은 국제인권 레짐과 특히 이러한 NGO들 간의 서로 연계, 활동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활동들은 정부만이 아닌 민간의 사회적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방침 속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 속에서 저희들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현재 북한인권 기록 보존소를 정부나 여러가지 인권법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입장은 북한인권 기록 보존소는 남북 간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동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으로만 이것이 운영될 경우에 적어도 향후에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절차가 있을 때 북한은
이러한 존재를 없애줄 것을 요구할 것이고 그것은 정상회담의 전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동서독의 경우에도 서독이 운영한 짤츠기트의 이러한 기능은 동독 정부가 수없이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폐쇄를 요구했지만 서독은 그걸 30년 동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나 우리의 향후의 한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계속 이겨나갈 수 있을지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의문스럽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동적인 방식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과 기능은 유지하되 이것이 남북관계의 갈등 요소가 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1차적인 입장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게 계획 아닌데요. 초기에는 민간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정부의 어떤 지원, 정부의 공식적인 제도화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에는 이것이 북한의 과거 청산의 작업으로서 활용이 되고 이 작업이 끝나면 현재 독일에서와 같이 박물관이나 기념관과 같은 교육과 자료 보관 그리고 후대들에게 어떤 이러한 선행적인 교훈을 주는 그러한 기능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그럼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북한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맡고 있는 기록보존소가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북한 인권이 개선되고 있는지 더 악화되고 있는지를 좀 더 세부 영역까지 치수화해서 이거를 공표할 수 있는 인권주수 개발과 같은 사업도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현재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1차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통일부 내 전담자가 사실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좀 더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북한과의 인권 기술 협력을 영국이 몇 차례 했습니다만은 북한과의 여러 가지 기술 협력을 할 때 대북 지원을 할 경우에도 영유아나 병원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고 북한의 구금시설에 대한 현대화와 같은 그러한 기술적인 협력들을 통해서 실천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현재 북한인권법이 여러 가지 제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제도화 조치를 강화하고 선행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결국 북한 인권은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들이 인권의식이 개선이 되어야 본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교육 그리고 북한의 좀 더 외부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보 전달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활동은 한국 정부만이 아니고 UN 그리고 국제사회 그리고 국내외의 NGO들의 협동적인 방식이 있어야만이 좀 더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저희들만이 아니고 정부와 국제사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댄다면 급진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북한 인권이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발제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